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래간만에 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오늘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이 딱 나오니까 오늘 또 시장이 반응합니다. 장중에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57,500원, 그러니까 7.5%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위기 때마다 사실 들고 왔던 건데 이게 과연 주가 부양에 효과가 톡톡히 있을지 이 거래 연속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좀 학습 효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게 그 자사주 매입만 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저는 이번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보는 게 지금은 사실 삼성이 이제 호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계속 그냥 악재가 노출되고 끝없는 하락까지 좀 나왔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심해졌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자사주 매입 그것도 10조 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앞으로 향후에 1년 동안 10조 원 정도 나눠서 아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1%씩 이렇게 좀 그 매입을 좀 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지금 내년까지 이번에 한 번, 내년에 한 2번 정도 더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이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또 예전에도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서 한번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4년 11월에 자사주 매입하고 2017년 1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9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회당 1%씩 총 18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2014년 11월에 매수한 것만 소각 없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자사주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또 반도체 경기도 되게 좋았죠. 그래서 3년 동안 주가가 128%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때 2017년에는 또 트럼프 1기 당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또 약간 비슷한 네. 그런 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 위기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뭐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그게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주가만 보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간 주가 상승률이 당시에 128%나 나왔네요. 끝없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좀 강력하게 나온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진정된 상황에서 나와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오늘 또 이게 장 초반에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23만 주 정도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그 요건 이게 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네. 갑자기 예고도 없이. 13거래 만에 끊고 들어왔습니다. 왜 샀을까 했는데 설마 이걸 알고 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의심. 예. 근데 그 뭐 알고 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는 예.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 끝나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서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날 금요일 오전부터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 피해 국가로 좀 약간은 분류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한국 증시 내에서도 위기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한번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약간 조짐이 보였던 게 그때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삼성전자는 별개로 굉장히 한창 강했잖아요. 강했었고 테슬라도 주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좀 이 미국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균열이 가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거 한국에도 좀 약간은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 한국은 증시 자체가 거기에 동참하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꺾인다는 얘기는 한국에도 뭔가 숨통이 튈 수 있겠구나. 그런 시점에서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길 또 시작을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연말 되면 항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요. 한국을.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를 좀 합니다. 연말에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연기금이 보통 같이 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끼는데도 지난주 월요일부터인가요?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연기 기관 쪽에서. 왜냐하면 항상 연말에 11월, 12월에는 사요. 이게
그 배당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사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그 먼저 연기금부터 스타트를 끊었고 아마 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까지도 이런 좀 매수가 일부 또 가미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자사주 매입까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팔아놨던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없잖아요. 악재는 다 노출됐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한 배가 안 되거든요. 네, 이것도 0.8배가 떨어졌어요. 이거 굴욕이죠.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 굉장한 네. 굴욕적인 좀 상황인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지금 삼성전자 되게 높은 구간까지 와버린 거죠. 한 번에 그냥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하방이 되게 단단한 기업 투자했을 때 나중에 성과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다. 그래, 예, 근데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5만 원은 하방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담보대출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그 담보대출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가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 이제 5만 원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다만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펀더멘탈 대비해서 분명히 또 너무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니까 수급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강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큰 변화는 없어서 거대한 그 회사가 하루마침에 경쟁력이 네. 딱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그래도 완화가 됐고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선 네. 상황에서 호재가 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 모두 이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삼성전자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1일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류를 좀 확 바꿀 수 있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영향은 물론 크긴 크죠. 크긴 네. 큰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했다고 해도 비중이 높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주가 영향 자체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은 과거보다 조금 저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신고가 날 때는 삼성전자 역주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4대 빅테크가 저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설비 투자 계속 해야 된다.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아니 그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번에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에는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딜레마가 이미 주가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눈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줄지 그게 좀 의문부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도 보면 AI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보다는 어디로 가냐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르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인프라 쪽보다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주가는 좀 밋밋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건 또 하이닉스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예전만큼의 그 우리나라 증시에 실적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자체가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에서 뭐 그 HBM 공급과 관련해서 뭔가 엔비디아 쪽에서 공급 다변화 이런 그 시그널을 내준다면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어떤 그 한 애널리스트 분은 또 통과됐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 삼성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알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 삼성의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HBM3E라 그러죠. 이 비중이 4분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에 공급을 안 하면 그 정도 비중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선
일단 공급을 하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걸 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하는지 뭐 엔비디아나 삼성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그 엔비디아에 통과 안 되는 걸 반영해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더 악재가 되거나 그럴 건 아니고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뭐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삼성전자한테는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당일 엔비디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뭐 희망적인 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 섹터도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되기 전에 대만 TSMC에 반도체 지원금을 줬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약 9조 2천억 원 정도이고요. 칩스법 여러분 알죠? 반도체 산업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준 거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공약 내내 그 칩스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지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첫 사례이기도 하고 그 이슈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66억 달러 보조금을 줬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갑자기 이제 그 이 칩스법에 대해서 폐지 얘기를 좀 꺼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줄 돈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SMC에 먼저 줬고 물론 삼성에 먼저 줬으면 또 더 좋았겠지만 일단 TSMC 쪽에 먼저 일단 이제 지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그 이 취임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 20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뭐 그 전까지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이거를 딱히 막을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감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을 또 못 받거나 아니면 이게 폐지될까 봐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바이든에서 행정부에서 이거 조치를 취해줬다는 건 단기적으로 또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는 꼭 TSMC만의 호재는 아니고 삼성전자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보여드렸지만 일단 그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보조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는 네, 그런 아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임 전에 확보를 좀 해준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네, TSMC만 주고 삼성만 안 주면 이것도 되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불공정하지 이건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불공정한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누군 주고 누구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를 줬다는 건 조만간 삼성전자한테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저는 약간 이제 선행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삼성전자에 지급할 가능성이 그런 뉴스가 조만간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부에서 나서줘야죠 이런 그렇죠. 부분. 네. 예. 지금 글로벌 인재를 등용하는 여러 가지 그 시점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삼성전자는 이쯤에서 예,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궁금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캐즘보다 무서운 게 트럼프다라는 얘기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초반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주력 수출 업종이 사실 자동차와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이슈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건 뭐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과민 반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LG엔솔도 폭락을 했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전부터 IRA 폐지를 되게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한 번씩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막상 이제 그렇게 된다고 또 결정이 날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안 좋았고 또 그때는 그날은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이 몰리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엔솔 팔고 삼성 사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LG엔솔이나 이런 2차 전지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배터리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뭐 아주 그 새로운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뭐 설사 폐지된다고 해도 주가를 크게 누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세액공제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 주도주가 되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이 있고 결국엔 지금 세액공제 같은 걸로 보존을 받아서 현금으로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보조금은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 친환경적인 사람이 와도요.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약에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요. 보조금 무조건 다 폐지시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전기차를 늘려서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 캐즘이 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기차 대중화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이라는 건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손을 대면 보조금 폐지가 너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공화당이나 이런 위원들의 숫자를 보면 그 IRA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상원 6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53석만 확보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폐지는 불가능하고 51석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약간 보조금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약간의. 그렇죠. 예,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탈 안 하고 51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요. 공화당 지역구 중에 몇몇 지역구는 이런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수혜를 본 지역들이 좀 몇 개 있어요. 텃밭. 예. 그럼 거기서 이탈표가 나가면 이 보조금 지급 가능성은 그대로 또 유지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마치 폐지될 것처럼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은 남아있겠지만 2차 전지 뭐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다만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처럼 어떤 호재는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게 나와야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주가는 좀 당분간 바닥 다지는 정도 네.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그런 게 문제잖아요. 과도한 우려에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거, 좋은 거는 잘 반응 못하고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뭐 LG나 삼성이나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플랜,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 돌파구를 사실 찾아야 되지 이게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 네. 기업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를 믿고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해놨거든요. 예. 정부도 지원도 해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뭐 보조금을 안 주느니 법안을 폐지하겠느니 또 억울한 만약에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미국에 생산 안 하면 관세 부과하겠다 예, 막 이렇게 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과 4년 만에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당연히 계속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 회사랑 배터리 회사들이 일단 성명서를 좀 발표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미국에 중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또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면 미국에 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잘 나서서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지금 당선인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네. 자극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기여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2017년인가 8년도에 그때 한국 FTA 한미 FTA 관련해서 원래 현대차에 관세 부과하려고 그랬거든요. 개정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쪽 측에서 근데 협상을 되게 잘해가지고 무관세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전력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지금 성향상 1대1 그 양자 협상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줬던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철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는데 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네. 불확실하고 사실 그래서 이건 기업들도 되게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랑 미국 측과 계속해서 몇 개월간 이제 계속 협상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후퇴해버리면 그동안 미국에 투자했던 그 수조 원대의 자금이 그냥 공중분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협상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듣다가 이사님이 정말 중요한 지점을 또 잘 건드려 주셨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너무 그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약간 현대차와 기아는 뒷전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현대차가 지금 4.3%, 기아가 3.6% 강세인데 여기에서 파격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트럼프 2.0 시대를 정말 우리가 단단히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이게 호세 무뇨스 이분이 이제 스페인 출신인데
이분이 북미 사장으로 좀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북미 지역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번에 글로벌 CEO 임명은 이제 보통은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게 좀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깨버리고 외부 인사를 파격적으로 등용을 시킨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엔 이제 한국 통이 아니라 미국 통인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CEO에 임명을 해야 협상이 될 수가 있겠다. 아마 네.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이 그동안 또 영업 활동도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대로 가면 현대차는 관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협상을 좀 잘하라는 의미로 아마 지금 호세 무뇨스로 임명을 한 것 같고 시장도 그런 임명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일단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동안 또 많이 빠진 데다가 예. 인도법인 IPO를 끝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는데 그거 어쨌든 주주환원 하기로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연내 발표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또 배당 앞두고 주주환원 기대감도 일정 부분 오늘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기대도 있고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주가가 이렇게 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파격 인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그리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조직 문화도 한편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위기의 삼성도 좀 자극받지 않을까.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사장 당국 개편 이슈도 있을 텐데 뭐좀 참고를 해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한국이요. 환율 그 관찰 대상국에 다시금 지정이 네. 돼서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된 이유는 그 세 가지 원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무역 흑자가 제가 알기로는 150억 달러인가요? 그 이상이면 아마 이제 관찰국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도달해서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인데 이게 불편하죠. 트럼프는 그걸 분명히 이제 물어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무역 수지 흑자 너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걸 빌미로 삼아서 한국의 관세 부과라든가 굉장히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 같아요. 미국에서 에너지를 대규모로 수입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주로 어디서 수입하냐면 저기 그 중동 지역에서. 근데 중동 지역이 더 비싸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베이비 드릴이라고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는 계속 시추해야 된다. 시추. 그 얘기 뭐죠? 밑에 있는 땅에서 원유 캐가지고 가스 캐서 그거 수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죠? 남는 에너지를 수출하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사주면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오늘 한국전력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가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좀 줄 수 있지만 에너지 수입해서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맛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또 극복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너무 공포감을 갖고 보는 것보다 지혜롭게 딱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채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이슈로 키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그 외에 시장 여러 가지 전략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